제가 쉬운 얘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물을 한번 따서 드셔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정해집니다. 물통을 든다, 뚜껑을 딴다, 마신다. 이 3단계거든요. 근데 뚜껑을 따지 않고 마시려고 하면 이게 마실 수 있을까요? 물을 마시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즉 레그 익스텐션과 레그 컬 중에 어떤 운동을 먼저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어떤 이유가 되던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힘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거기엔 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절의 구조, 특히 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성 구조들이나 또는 관절을 지나가는 능동적인 뼈대근들의 구조들을 고려해서 운동의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간혹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뭐 근력의 3대 동작이다 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개념의 3가지가 뭐죠? 데드리프트라고 할게요. 두 번째가 벤치프레스라고 합시다. 세 번째가 스쿼트라고 하죠. 이 3가지의 공통점을 관절의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얘네들은 전형적인 다관절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관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던 걸까요? 그냥 관절이 여러 개의 수량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니까 다관절인가요? 아니겠죠. 다관절의 시작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땐 이 다관절에 대한 부분들을 인수분해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씩 맞춰나가서 다 잘 맞춰졌을 때 이걸 한 번에 합성하는 기준이 다관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관절이라고 하는 녀석은 인수분해를 하면 당연히 단관절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단관절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이 자세들은 대부분이 좌식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자세에서 좌식 자세를 다리 쪽에만 놓고 본다면 무릎 관절은 굽힘되어 있는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햄스트링이 더 뻣뻣한 기준에 대한 쇼트닝처럼 길이가 변하는 능력이 더 클까요? 쿼드리셉스의 기준의 길이가 더 변하는 능력이 클까요? 당연히 햄스트링이 더 클 수밖에 없고 더 뻣뻣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2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분명히 의자에 앉아있는 이 다리 뼈에 대한 기준에서 밑을 지나가고 있는 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구조는 짧아져 있어요. 예를 들어 쇼트닝 돼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근데 쿼드리셉스는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반대로 놓고 보면 랭스닝 돼 있는 거거든요. 그쵸? 얘가 쇼트닝 돼 있으니까 얘는 랭스닝 돼 있는 거죠. 왜? 무릎 관절을 굽힘하니까 위는 늘어나고 아래는 짧아질 거잖아요. 자, 늘어나 있다라고 표현되는 이 기준은 무릎 관절에서 파텔라 리가먼트라고 하는 파텔라 뼈와 경골뼈를 연결해주는 결합성 조직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떤 운동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 맥락은 단순히 운동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조직들의 상관관계를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존재하는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불편함이 어디서부터 초래됐는지의 순서를 못 찾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를 못 찾는 건 고사하고,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고객이 이러한 현상이 나왔을 때 되돌아갈 수 없다면 고객은 지도자를 믿고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소 억지스러운 표현이 될 수는 있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